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 번만 넘어가 볼게. 다항식 단원에 우리 다항식 연산이 잠깐 끝났고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곱하기에 약간 치중이 되어 있었어. 곱셈공식 때문에. 근데 이번 파트에서는 나누기에서 좀 치중이 되어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문장을 보고 검산식을 적을 수 있는가, 그 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이라이트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항등식도 나오고 나머지 정리도 나와요. 저는 이 단원의 하이라이트는 약간 국어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 어떤 문장을 보고 일단 식정리가 안 되면 문제풀이가 시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정리하는 거에 초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보시면 항등식은 뭐냐면 항상 등식에 성립한다 이거죠. 항상 등식에 성립한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인 것 같냐면 여러분들의 주관을 잠시 빼고 문제에서는 분명히 어떤 말을 줄 거거든. XY에 대한, 뭐 K에 대한 이런 말을 줄 거야.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일단 식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첫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X, Y에 대한 또는 K에 대한, 그럼 K가 는 2차항, K가 는 1차항, K가 없는 상수항. 그러니까 A랑 B 이런 건 다 상수 취급을 해라 이런 느낌이거든. 여기 표현법 4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부분이야. 외우는 거 아니고. 첫 번째. X보다 K로 들어갈게.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K를 변수로 선언해주는 말이라는 거. 자, 모든 K에 대하여 이 세상의 모든 숫자 다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임의. 자, 임의에는 영어에서의 랜덤인데요. 랜덤은 아무 숫자 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모든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뭐 미정계수법, 미정이라는 거는 한자어로 어떤 뜻일까요? 정해지지 않은 어떤 계수를 결정할 때 뭐 좌변도 내림차순 정리하고 우변도 내림차순을 정리했을 때 똑같이 2차항 계수는 2차항 계수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똑같으면 그 식은 항상 똑같은 거겠지. 그거를 뭐 휘황찬란하게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어차피 항상 성립하는 거라면 똑같은 숫자를 넣었을 때 값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드리기보다는 바로 예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기본부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일단 61번. 약간 중학교 문제가 잠깐 나왔길래 설명 한 번만 드려볼게요. 등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 대표적으로 기억 같은 걸 우리 수학에서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x에 따라서 2가 들어가면 얘는 참이 되거든? 1이 들어가면 이 등식은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x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거를 방정식이라고 하고, 항등식은 항상 참이어야 돼. 그럼 기억 당연히 아니에요. 보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 정리를 끝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그냥 똑같이 생겼어야 돼. 그 생김새가. 얘 똑같아요? 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건 말이 안 돼. 자, 이거 좌변 정리해봐. 얘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이런 걸 항등식이라 불러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x에다 뭘 넣든지 간에 항상 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어? 왜? 아니, 똑같으니까. 자, 이거 우변 정리 좀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정리해봐. 얘랑 똑같아요? 네. 네. 똑같아요. 2x 플러스 2 더하기 3, 즉 2x 플러스 5. 얘 전개하면 얘랑 똑같아요? 안 똑같죠? 얘 전개하고 나면 얘랑 똑같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항등식 찾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이게 항등식인데 본격적인 풀이는 필수 예제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자, 다음 등식의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x에 대한이라고 해서 선언해주기를 변수는 뭐만 변수다, x만 변수다, 그리고 이중 강조까지 했네. 이게 변수라는 말이 또 강조했어. 어떻게 강조했냐면 abc 앞에 상수라는 말을 줬어. 야, abc는 진짜 숫자다. 너네 x만 문자 취급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좌변을 다 전개하고 우변을 다 전개했을 때 똑같아야겠죠. 이거 미정계수법 중에 저 같으면은 계수비교법으로 갈 것 같아요. 수치대입법 안 되나요? 뭐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ABC 보통 구하려면 수치 3개 넣어야 되는데 넣을 만한 숫자가 잘 안 보이잖아. 저 그냥 계수비교법 얘 그냥 전개할게. 계수만 빠르게 보고 갈게. 자, 얘 3창 얘밖에 나올 일이 없거든. x 세제곱 얘 어때? 나와요. 똑같네. 그럼 이제 안 쓸게. 자, 2차항 계수 갈게요. 이렇게 하면 2차항 나오거든. 1차와 1차. 그러면은 계수가 ax제곱 나오는 거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2차항 계수 뭐 나와요? 이거랑 우변의 2차항 계수랑 똑같으면 돼. 괜찮아? 네. 깔끔하게만 쓸게. 다 이렇게 나열 안 하고. 자, 1차항 갑니다. 1차항. 얘 1차항 뭐예요? 마 3. 마이너스 3.
여기 이렇게 1차함계수 뭐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A. 여기 1차함계수 뭐예요?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 갈게. 상수항 이거. 3. 우변의 상수항 뭐야? 자, 그럼 계산해 보십시다. C는 뭐다? 3이다. A는 뭐다? 오케이. 여기다 넣어보시고 B는 뭐다? 이렇게 답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취향의 차이죠. 이걸 다 예쁘게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리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싫어서 그냥 개수만 쏙쏙쏙 뽑아내서 쓴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떻게 풀어도 풀린다. 항등식은 둘 중에 하나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야. 수치 대입도 풀리고 개수 비교도 풀려. 근데 1번처럼 그나마 좀 빠른 게 있지. 2번은 이거 다 전개해서 2차원끼리 비교하고 1차원끼리 비교하고 상수항끼리 비교해도 괜찮아.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딱 봐도 뭐 넣을 만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수치 대입으로 가려고요. 보통 결정해야 될 게 3개면 수치를 3개 넣으시면 좋거든요. 자, X에다 딱 봐도 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넣으실 때는 좌변도 넣으셔야 돼요. 좌변도 넣으셔야 돼요. 얘 제곱하면 뭐야? 2니까 2 플러스 6 마2는 자, 여기다 넣으면 얘가 사라져요. 얘도 사라져요. 여기만 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1, 마3 B 곱해. 그러면 3B. 아까 2랑 마이너스 2 사라지는 바람에 B가 나왔지. B가 뭐다? 2다. 여기 2라고 나와버렸어. 두 번째 수치 넣을게요. X에다 또 뭘 넣을 수 있죠? 2도 넣을 수 있죠. 자, 2 넣을게요. 2. 자, 여기다 2 넣으면 2는 4, 2, 8 2, 6 빼기 2는 사라져요. 사라져요. 2를 넣어요. 그러면 6C.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니까 C는? 그렇지. C는 마이. 자, 마지막. 얘를 지울 수 있는 수치를 넣을 거예요. 뭐죠? 0입니다. 그래서 양변에다 넣을 거예요. 0 넣으면 좌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 마2는 자, 여기가 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지고 얘 때문에 얘가 사라져요. 0 넣고 0 넣을 거예요. 몇 A? 그래서 A는 뭐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A랑 B랑 C를 다 찾을 수 있다. 이거가 대표적인 수치 대입법. 1번이 대표적인 개수 비교법. 그러니까 넣을 만한 게 안 보이면은 개수 비교법을 하시고 넣을 만한 게 보인다 그럼 수치 대입해버리세요. 괜찮아요? 넘겨볼게요. 자, 필수 문제 2번이야말로 제가 이 단원에서 계속 강조할 거라고 스포 드렸던 바로 식정리에 대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국어적인 능력이 더 중요한 파트가 될 거예요. K값에 관계없이 무슨 뜻이라고? K가 변수야. 그리고 이중 강조했어. X, Y 앞에 상수라는 말을 줬어. 너네 XY가 문자라고 생각하지? 아니, XY는 숫자고 변수는 K야 라고 이 출제자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식정리가 좀 이상하다. 이거 식정리가 잘못됐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얘는 뭔가 몇 X, 몇 Y 그래서 X랑 Y를 문자로 취급해서 식정리가 됐거든? 그러면 안 돼. K가 주인공이야. 다 풀어 헤쳐서 K가 있는 아이들과 K가 없는 아이들로 이 식을 다 풀어 헤쳐야 돼. 가볼게요. 얘 뭐야? 2KX죠. K 묶이면 뭐예요? 2X. 얘 뭐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아니야? 나 지금 K로 묶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뭐야? KY. 그럼 K 묶었으니까 Y. 얘 뭐야? 상수항이야. 얘 뭐야? 1K. 얘 뭐야? 이거야. 이게 정리야. 이게 이 항등식 문제 단원을 통틀어서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어. 일단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식 정리는 끝났고요. 제가 여기 K자리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뭘 넣든 항상 이 식이 0 되려면 극단적으로 얘가 뭐 되면 되고 얘도 되면 된다. 연립방정 제가 한번 가볼게. 얘가 0이라면 2x 더하기 y는 뭐다? 1. 얘가 0이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뭐다? 자, 저 빼볼게요. y 사라집니다. 몇 x? 는 x는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게 마사니까 y는
5. 혹시 모르니까 밑에 딱 꾹 넣는 거 습관 들이세요.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2 되고, 아, 7 나온다. 확인됐다. 이게 답. 이렇게 가시면 돼요. 위아래 넣어서 둘 다 만족시키면 이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거니까. 제가 연립방정식에서 틀리면 진짜 아까워요. 그러니까 위아래 넣는 건 진짜 습관이 계속 들여져 있어야 돼.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갈 건데,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저는 이게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이라고 눈에 보이거든요. 변수가 뭐래? 그 다음에 이중 강조했어. a, b라는 거 앞에 뭐라는 단어를 줬어? 상수라는 단어를 줬어. 그럼 a, b를 숫자 취급하고 x, y만 문자 취급하라는 건데 지금 이거 정리 어때? 너무 이상하죠? a랑 b에 관해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풀어 헤쳐야 돼요. x, y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x, 어쩌고 저쩌고 y, x랑 y 없는 상수 항은 0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문제풀이가 시작이 된다고. 그럼 이거 정리하는 건 뭐니까? a, x. 얘 뭐니까? 그치, 2y 묶이니까 마이너스 2ya니까 마이너스 2a. 얘 뭐니까? 묶이면 뭐? 3b. 얘 뭐니까? 얘 뭐니까? 얘 뭐니까? 얘는 없네요. 얘가 0이래요. 그러면 x랑 y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이 식이 항상 0 되려면 그냥 얘가 뭐고? 얘가 뭐다? 써볼게. 얘가 는 0이니까 넘기면 a-b는 뭐고? 얘는 뭐다? 그렇지. 이게 는 3이다. 자, 위에서 2배 할게. 2배해서 내릴게요. 얘 2배 하면 2a. 마이너스 2b는? 자, 더 할 거예요. 식 더 해봅시다. 없어져요. 일단 마일 넣어볼게. 그럼 플러스 1이니까는 a는 오히려 마이너스 3.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이제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으면 6 빼기 3은 3. 어때? 완벽하네? 이게 답이다. 이렇게. 일단 식 정리가 먼저 돼야 항등식 풀이가 시작이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1번을 한 번만 가볼 건데 이거를 이거로 나누었을 때 자, 이제부터 시작될 건데요. 무조건 검산식을 바로 적어볼 수 있으셔야 돼요. 검산식 한 번만 적어볼게. 이거를 그럼 얘가 주어니까 얘를 인 거니까 얘만 좌변에 넣어. 이것은 얘로 나누었을 때 이게 딱 봐도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돼요. 그럼 인수분해 돼서 써주세요. x만 1, x만. 이거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몫에 대한 언급 없는데요. 그래도 qx라 채워 넣어주시고 나머지가 뭐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미지수 몇 개?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몇 개? 2개. 저 수치 대입 가겠습니다. 이거를 개수 비교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수치 대입을 갈 건데 딱 봐도 x에다 뭐 넣어? 첫 번째. 1 넣어야지. 그래서 x에다 1 넣으면 1 넣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되는 거 괜찮아? 다 사라져요. 1 넣으면 뭐 나와? 3. 오케이. 첫 번째 a 더하기 b는 뭐다? 2. 자, 두 번째 얘 0 되는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8 플러스 2a 플러스 는 5. 그래서 2a 플러스 b는 뭐다? 마 3. 마3이다. 자, 이거 두 가지로 연립방정식. 괜찮아요? 연립방정식을 풀진 않을게요. 검산식 적고 수치대입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얘는 1번은 수치대입법으로 풀었어요. 왜? 누가 봐도 수치를 대입하기 너무 좋게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그런데 2번 한 번만 가자. 2번은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도록이야. 물론 세로셈 나눗셈에도 답은 나오겠지만 검산식 한 번만 적어볼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나머지는 없다는 건데 몫은 있어야지. 저는 이거를 개수비교법으로 풀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왜냐면 이거 qx라고 놓는다고 해서 a, b를 구하려면 수치를 2개 넣어야 되는데 넣을 만한 수치가 있냐고. 얘가 0 되는 값이 있어요? 실수 3개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양 맞추기 갈게요. 자, 최고차항이랑 상수항만 맞추면 돼요. 최고차항 x세제곱 나오려면 여기 뭐 필요해? 그렇지. x가 필요해. 이렇게 전개해서 x세제곱 나오려면. 자, 상수항 전개해서 2가 나오려면 여기 뭐 필요해? 이게 끝이야. 그럼 얘 전개하면 얘 나오겠지. 자, 2차항 계수 a 찾아볼게요. a는 2차항이 나올 수 있는 항만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2차항 계수 하면 뭐 나와? 2. 그 다음에 얘랑 얘 2차항 계수 하면 뭐 나와? 1 이렇게. 얘는 2차항 계수가 나올 수가 없고.
그럼 A는 뭐다? A는 3. 그럼 얘 가볼게. 1차 항계수 뭐는? B는 여기서 1차항 나올 수 있는 것만 전개할게. 얘가 누구랑 뻗어나가서 1차항이 나올 수 있어요? 얘는? 그치, 2x. 얘는? 1. 그래서 B도 뭐다? 그래서 봐봐. 1번은 저 수치 대입을 했어요. 왜 수치 대입을 했냐면 얘가 0 되는 값이 너무 빤히 보여. 1과 2. 얘는 개수 비교를 했어요. 왜? 얘가 0 되는 게 나는 보이지 않아. 2분의 마이너스 b 이걸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모양 맞추기로 얘 qx를 구체화해서 대신에 개수 비교를 하려면 여기를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고 아까 1번처럼 수치 대입할 거면 얘 그냥 qx라고 써놓고 문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요. 괜찮아요? 개수 비교를 하려면 몫을 조금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쓸 때 팁은 최고차랑 상수항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맞춰서 쓰는 게 좋겠죠. 못 맞춰서 쓸 거면 다른 미지수 C 이렇게 쓰면 되고 발전 4번이 중요한데 너무 특징적인 유형이라서 한번 이해하시고 결국에는 저는 이거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풀이를. 근데 이거 식의 형태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근데 좌변은 그냥 x에 관한 내림차순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 3차, 2차항 없고 1차항 상수항 이렇게. 근데 우변은 뭐에 관한 내림차순이냐면 x-1에 관한 내림차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좌변은 x가 점점 낮아진 거고 얘는 x-1, x-1 2차, x-1 1차, x-1이 없는 상수항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다 전개해서 풀어 헤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겠지. 근데 이걸 다 풀어 헤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잘 봐봐. 일단 이거를 빨리 푸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 설명은 그 이후에 드려볼게요. 마치 조리제법을 하듯이 쓸 건데 이거 쓸 때 조심하셔야 될 거 몇 차 항이 없어요 지금? 0 이렇게 조리제법을 할 건데요 몇 번 할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차수만큼 즉 3번을 할 거고 뭘로 조리제법을 할 거냐면 이 우변에 이 괄호안을 0으로 만드는 값에 대해서 조리제법을 할 거예요. 그럼 뭐? 1 불러봐. 내려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가 됩니다. 한 번 더 내려갈게요. 또 한 번 1 내려 곱해 내려 곱해 더해 1 됩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저 3번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내려 곱해 얘가 되는데 잘 봐봐. 여기 지금 우리 A, B, C, D 찾는 거잖아. A는 3차 항의 개수고 D는 상수항의 개수잖아요. 여기서부터가 D예요. 얘가 D, C, B, A. 답이 3, 9, 8, 4. 이게 답이 될 거야.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볼게요. 제가 이걸 보고 식을 한 번만 적어볼게. 상수 1차, 2차, 3차니까 얘 써보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뭘로? x-1로 나누었을 때 또는 묶어냈을 때 뭐가 막 있지. 그 뭐가 얘야. 괜찮아? 그리고 나머지가 뭐야? 떨거지가? 4야. 그럼 여기 우변에서 봤을 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든 식을 제가 만약에 x-1로 묶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얘 묶이죠? 한번 묶일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을 거냐면 x-1의 제곱이 남고 얘도 한번 묶여서 플러스 b x-1 1차가 남고 얘도 묶여서 c가 남을 거예요. 그리고 d가 떨거지가 되겠죠. 이 떨거지가 얘예요. 그래서 d가 4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몫은 얘가 되겠죠. 그렇다고 A가 3, B가 3, E가 2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얘는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고 얘는 뭔가 또 다르잖아. 그럼 이 안에 있는 것을 또 한 번 x-1로 또 묶으면 어떻게 되는데? 얘 또 한 번 x-1로 묶으면 한 번 묶이니까 얘 뭐만 남고? A x-1 남고 얘 뭐만 남고? 남고 뭐가 남아? 가 남겠지. 그럼 아까 나온 얘를 또 한 번 x-1로 묶어냈을 때 묶이는 애들과 묶이지 않는 애들이죠. 그래서 C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찐으로 얘 한 번만 더 x-1로 묶였을 때 얘가 묶이는 애죠. 얘는 떨거지죠.
그래서 한 번 더 x-1로 나누었을 때 얘는 묶이는 애 A, 떨거지 B가 될 거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차수가 제일 낮은 애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D, C, B, A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냥 너무 특징적인 유형이니까 보고 나서 아 이거 조리제법 3번 해야겠다. 그래서 3, 0 안 쓰면 큰일 나요. 3, 0, 마일 2 해서 한 거 너 D, 한 번 또 1로 조리제법 너 이거, 너 A, 너 B 이렇게 바로바로 셔셔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한 번만 가자. 연습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 스텝 2부터 갈게요. 77번 갑니다. 어떤 특정수 자연수 n에 대해서 pnx라는 식은 x-1, x-2, 뭐뭐뭐뭐뭐, x-n 뭐 이거래요. 뭐 그냥 그렇구나. 그런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x에 대한 항등식 이거 랜덤이라는 뜻이라고 했어. 이 세상의 모든 x 실수 단어도 다 성립한다라는 건데 2x-3의 완전 제곱은 일단 써놓을게요. 이게 완전 세제곱은 자 a 더하기 b p1x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n 대신에 1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 x-1까지만 쓰라는 거거든. x-1, x- 땡땡땡, x- 이게 아니라요. 그냥 x-1까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cp2x인데 얘는 어디까지라고? 어디까지라고? 2까지라고. 그러니까 여기 2 들어간 데까지만 쓰라고. 즉 얘 x-1, x-2 여기까지만 쓰고 멈추라는 뜻이었어. 더하기 d배의 p3x는 x-1, x-2, x-3까지만 쓰란 뜻이었어.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이거 그대로 x-1, x-2 다시 x-1을 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규칙성이 x-1부터 x-2 만약에 p 100x면 x-1, x-2, x3, 4, 5, 100 이렇게 다 쓰라는 거니까는 p1x면은 여기서 끝, 2x면 1, 2 끝, 3x면 1, 2, 3 끝 이렇게까지만 하라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이게 항등식이고 우리 미정계수 A, B, C, D 총 4개 찾으셔야 되는데 전개할까요? 수치 대입할까요? 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전개를 하기에는 근데 조금 그렇긴 하다. 그치? 수치 대입을 가자. 근데 그 전에 D 정도는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D는 유일한 3차 항이 나올 수 있는 항이거든? 근데 얘 3차 항에서 뭐 나올 것 같아? 앞에 거 세제곱 하면 뭐 나와? 그래서 D는 안 해봐도 8이야. 이거는 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는 근데 해볼게. 자, X에다가 일단 양변에 뭐 넣어도 괜찮은 거야? 첫 번째? 1. 자, 여기도 넣으셔야 돼요. 1 넣으면 좌변은 뭐다? 마 1은 우변 갈게. 뭐다? A. 근데 여기 1 넣으면 사라지고 1 넣으면 사라지고 1 넣으면 사라져. 오, A가 나왔다. 자, 그 다음에 X 자리 뭐 넣을까? 2. 자, 2 넣어볼게요. 여기다 2 넣으면 1은 자, 아까 A 자리에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로 갈게요. 여기 마이너스 1 쓰고 여기다가 2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B. 그래서 1B 여기다 2 넣으면 사라지고 2 넣으면 사라져. 그럼 B가 나온 거야. B는 뭐야? 그럼 B가 2인 것도 나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 C만 구하면 돼. 뭐 넣을까? 3. 좌변부터 가자. 3 넣으면 6 빼기 3. 3의 세제곱은? 2니까 27은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을 거는 마이너스 1. 여기다 3 넣으면 3 넣으면 2 곱하기 1 곱하기 C. 몇 C? 2C. 자, 얘가 지금 3이잖아요. 그럼 얘가 24가 돼야 3 더하기 24가 27이 되잖아? 그럼 얘가 24가 되려면 C는 이렇게. 아까 D는 8인 거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A-B 플러스 C-D를 구하래.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 이거를 구해달래. 최종적인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게 답이다 이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런 느낌이고. 자, 78번에 가볼게. 근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조금 좀 특별한 문장처럼 느껴지는 게 나왔어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그럼 언젠가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라 이거고 항상 1의 근으로 가진대요.
그럼 일단 시작부터가 방정식으로 시작됐지 항등식으로 시작된 건 아니니까 2차 방정식에서 1을 근으로 가진다 나오면 일단 x에다가 뭘 넣어봐? 1을 넣어보는 거야. 왜? 근이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니까. 다른 데 넣지 마세요. k, p 이런 데 넣으시면 안 돼요. x에 대한 방정식의 1이 근이니까. 불러봐. 1 더하기 k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원래대로라면 풀 수가 없거든. 왜냐면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무려 3개야. 근데 항등식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에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2등식을 만족할 거래. 항상. 그러니까 근이라는 건 능형이 성립할 때만 근이라고 하는 거잖아. 만약에 1을 넣었는데 능형이 아니었으면 이건 방정식의 근이 아니었다는 뜻이거든. 근데 k 값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거는 항상 0이 될 거래. 아 그래? 그러면 얘를 풀어 헤쳐야지. 얘 지금 정리가 좀 이상하네. k가 있는 애들이랑 k가 없는 애들로 다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얘 k가 없네요. 1. 이거 통째로 k가 있죠? 통째로 여기 2p-3 이사를 여기다 시킵니다. 괜찮아요? 이거 통째로 k가 있죠? 전개해서 여기 주머니에 넣읍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k가 없네? 얘도 k가 없네? 자, 그럼 k 값에 뭘 넣든지 간에 이 식이 항상 능형, 즉 근이 되려면 얘가 뭐 돼가 되고? 얘도 뭐 되면 된다? 자, 그럼 q가 나온 거네? q는 뭐야? 그다음 얘는 계속 하나 한번 해볼게요. 끌고 올 건데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n 0.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 n 0. 그러면 p-1의 제곱은 p는 1.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래 연립방정식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로 미지수가 3개인데 식 하나로는 문제를 못 풀어. 근데 항등식 3개에서는 그게 가능할 때가 많거든. 식 정리를 먼저 해서 k 없이 얘 0이고 얘 0이다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k로 가는 정리해야지는 나의 주관이 아니라 문제에서 준 말을 보고 정리를 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넘어가고. 자, 79번의 문제 표현을 한번 볼 건데 어떤 분수식이 나왔는데 이게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겠다라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 x, y에 아무 숫자 넣어도 이게 항상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거거든. 물론 정석대로 푼다고 하면 너는 이거 넘겨서 k가 있고 없고 근데 x, y 값에 관계없으니까 정석대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4x 더하기 ay 플러스 b는 하고 얘 넘겨서 쓰면 x 뿔 y 마이너스 1배의 k다. k는 어떤 상수 숫자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한쪽으로 넘겨서 지금 얘 변수가 xy야 k야 하면은 당연히 xy거든요. xy 값에 관계없이 즉 xy를 변수로 바라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 넘겨서 좌변에 어쩌고저쩌고 x 어쩌고저쩌고 y 어쩌고저쩌고 xy 없는 상수 항은 0 그렇게 정리를 먼저 할 거야. 그럼 이게 4x니까 4x 괜찮아? 얘 kx인데 2항 했으니까 마이너스 kx 괜찮아? 자, ay니까 a 괜찮아? 얘 마이너스 ky 뿔 b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xy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0 되려면 그냥 극단적으로 얘가 뭐가 되면 되니까 0 되면 되니까 k 나왔네. k 뭐고? 여기 4 나왔으니까 a 뭐고? 얘도 0 돼야 돼요. 얘 0 돼야 돼요. 그래서 a, b 값 구하시오. 이거 답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좀 더 빨리 한 번만 가볼게. 어떤 분수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막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2 이런 애들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숫자 색에서 2분의 1은 위아래 만약에 3, 3 곱해서 6분의 3이라고 하든 위아래 5, 5를 곱해서 10분의 5라고 하든 다 어때요 항상? 똑같죠. 항상 똑같죠.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가 곱해진 거면 어쨌든 약분하면 결국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근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2도 x 플러스 1분의 x에다가 2배하고 숫자에다 2배 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러면 이 약분하면 결국 뭔데?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미 x가 몇 배가 됐어? 네. 그러면 y도 4배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어그러지면 항상 일정한 비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a가 뭐다? 그 다음에 상수항도 4배가 돼야 돼. 그럼 b는 뭐다? 이렇게. 일정한 비율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는 방법으로 가주셨으면 좋겠고 80번에 갈 건데 80번에 이 다항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러면 검산식 갈게요.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 근데 그냥 qx라고 써서 풀기에는 a, b를 찾으라고 하는데 수치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딱 봐도? 없죠. 그럼 qx라고 쓰면 문제가 안 풀리겠죠. 좀 구체적으로 갈게요. 얘 지금 최고차항 x 4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 최고차항에서 뭐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전개해서 최고차항 나오려면?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1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수항은 얘가 b잖아. 그럼 1이랑 뭐랑 곱해야지 b가 나와? 이렇게. qx라고 쓰는 거는 보통 얘가 0 되는 값이 너무 명확할 때만 그렇게 쓰는 거고 너무 명확하지 않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게 구체화해서 써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저는 개수 비교로 가볼게요. 자, 4차항은 당연히 똑같을 거니까 안 쓸 거고 자, 3차항 개수부터 갑니다. 3차항 개수. 얘 3차항 개수 뭔데? 좌변 1. 자, 우변 갈게. 이렇게 전개하면 뭐야? cx 세제곱. 자,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3차항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항. 2차항 계수 갈게. 2차항 계수. 좌변의 2차항 계수 어떤데? 그럼 여기 가볼게. 얘 2차항 나오려면 어떻게 전개돼야 돼? 얘랑 2차항 계수 나오려면?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2차항 계수 나오려면? 자, 1차항 계수 갈게. 얘 1차항 계수 뭔데? 얘랑 1차항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얘 1차항 나오면? 얘는? 그 다음에 상수항은 할 필요가 없어. B는 B다. 끝. 자, 그럼 해볼게. 자,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자. 얘 뭐야? C가 뭐야? C가 2야. 바로 나올 것 같진 않고 얘 해보면 바로 나오겠다. C가 2야. 그럼 B가 뭐야? 1. A는? 1. 이렇게. 그래서 A랑 B가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치 대입이 아니라 개수 비교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양변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81번에 이거 방금 했던 것 같은데 좌변 같은 경우는 x의 내림차순, 즉 x밖에 없지만 그게 끝이고 우변은 뭐에 대한 내림차순인 것 같아? x-1에 대한 내림차순인 것 같죠? 너무 규칙적이죠? 네. 그러면 저는 조리제법을 쓸 거고 조리제법 몇 번 할 것 같아요? 5번 할 거예요. 그럼 해볼게.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 뭘로? 이 괄호환이 0으로 만드는 값이 뭐니까? 1. 해볼게. 내려. 1. 곱해. 5번 할 거예요, 저. 그러면 1. 1, 1, 2, 2, 3, 3, 4, 4, 5. 아직 4번째. 마지막. 자, 끝에서부터 이 떨거지가 얘야. 얘 뭐다? F. 얘 E. 얘 D. 얘 C. 얘 B. 얘 이게 답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답은 1, 5, 10, 10, 5, 1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82번으로 갑시다. 82번. 82번에 이것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갑자기 A0 건너뛰고 A2 건너뛰고 A4 건너뛰고 A6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저거를 갑자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천천히 가볼게. 저 일단은 제가 쓰는 거 잘 보세요. 저 A0랑 A1이랑 A2랑 이런 거를 구해진 거를 먼저 구해보고 싶거든? 혹시 이 우변의 식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쭉 나오려면 엑셀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다 1 넣어서 숫자 계산 좀 해볼게. 3 더하기 2
빼기 4 1 의 세제곱 1 이렇게. 이게 생각의 재료야. 그 다음에 저 퐁당 교대부호를 찾을 건데, 교대부호라고 하면 얘는 뭐 넣을 게 없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얘가 마이너스 A1, 얘 다시 A2, 얘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찾고 싶거든. 엑셀에 뭐 넣어야 돼? 이게. 그쵸.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니까 잠시 써볼게. 3 마 2 여기다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 1이니까 빼기 4의 세제곱. 그럼 이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남기고 싶은 거에 따라서 더하냐 빼냐 둘 중에 하나인데 A0를 남기고 싶어요. 그럼 더할 거예요? 뺄 거예요? 더해요? 그렇죠. 더해야지 얘네가 오히려 사라지죠. 얘네가 남죠. 그러면 더하면 마이너스 26은 2배의 A0, 2배의 A2, 2배의 A4, 2배의 A6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마이너스 26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정답은 마이너스 이 정답이 되겠죠. 만약에 오히려 A1, A3 이렇게 홀수차 개수의 합이 궁금했다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됐었을 것이고, 그래서 생각의 재료가 x에다 1 넣은 값이랑 x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값. 근데 그렇다고 얘가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x에다 1 넣기 마이너스 1 넣기 이렇게 외우는 거 안 되고요. 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모든 개수의 합 한번, 교대보호 한번, 이 두 가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잘 한번 살펴봐 보시고 83번 문제를 가볼 건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 z에 대해서 등식 이것이 성립할 때 a, b, c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근데 뭐뭐에 대해서라고 보니까는 지금 얘가 x, y, z를 변수로 취급하라고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얘가 식정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가 완벽한 100점짜리 항등식이냐 라고 하기엔 좀 그래. 그러니까 얘는 반쪽짜리 항등식인 게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 세상에 x, y, z 내가 아무 수 넣었을 때 다 얘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를 만족시키는 x, y, z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야. 약간 조금 한정적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킬을 쓰려면 무조건 뭐 하나로 정리해서 개수가 다 0이면 돼를 쓰려면 100점짜리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얘처럼 아니 다 성립해? 그건 아니야. 내가 갑자기 x에다 100 넣고 y에다 막 1 넣고 이래도 성립해? 그건 아니지. 얘를 만족시키는 거에 한해서만 성립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문자의 종류를 하나로 줄이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써볼게. x-y-z는 1이고요. x-2y-3z는 0이래요. 이 위아래 식에서 제가 어떻게든 미지수를 줄여보고 싶거든요. 그럼 일단 이 위아래 식을 어떻게 해보는 방법이 있어? 미지수를 한 개라도 줄이고 싶으면? 빼는 방법. 빼볼까? 빼볼게. 그럼 x가 사라지더라고. 그러면? y는 아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손 가는 대로 풀다 보니까 유일하게 어떤 식이 하나 얻어졌어. y는 뭐래 지금부터? 그러면 나의 길은 정해졌다. 자, y 대신에 여기는 y 대신에 1-2z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x를 대신해서도 어떤 z에 관한 식을 넣어야 돼요. z는요 가만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문자로 바꾸고 싶은 게 나의 목적인 거야. 그러면 여기 넣은 거를 위아래 식 중에서 좀 더 간단한 게 누굴까? 뭐 위에 걸로 갈까? 여기다 넣어볼게. 그러면 x 마이너스 y인데 마이너스 y가 여기다 마이너스 y 분배하면 마이너스 분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이게 마이너스 y에다가 한 개 1. 그러면 x는 슉 넘겨서 이 마이너스 z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y가 정리됐고 x가 정리됐고 z는요? z는 그냥 z예요. z를 또 다른 문자로 바꾸잖아? 그럼 무한 메비우스야. 계속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y를 z에 관한 식, x를 z에 관한 식, z는 그냥 z 남기세요. 자, 그럼 이제 얘 식을 바꿔볼게. 얘가 아까는 반점짜리 한등식이었는데 이제는 끝났어. a, x, y 더하기 b, y, z 더하기 c, z, x는 12 이렇게 바뀐 거야.
자, 그러면 x를 대신해서는 뭘 넣을 거냐면 2-z를 넣을 거예요. y 대신해서는 1-2z를 넣을 거예요. 그다음 bzy였거든. y 대신해서 얘를 넣을 거고 czx 대신해서는 얘를 넣을 거예요. 그게 는 10이다를 풀 거야. 자, 그러면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처럼 x, y, z 중에 누구밖에 안 나왔어? z밖에 안 남았어. x랑 y 흔적을 다 지워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다. z에 관한 3차 항이 아니라 최고차항 2차죠. z에 관한 2차 항, z에 관한 1차 항, z에 관한 상수 항은 0 이렇게 문제풀이를 바꿔서 풀 거예요. z 자체에는 뭘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 z에 뭐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10,000을 넣든 얘가 넣어지면 x가 알아서 결정이 나겠지. z에 뭐가 들어가면 y 결정 나겠지. 그러니까 z만 바라보면 이건 100점짜리 항등식이 맞아. 근데 식정해야 돼. 진짜 눈 크게 뜨고 보세요. 2차 항계수 얘 뭐야? 플러스 2.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2a. 그 다음에 여기 1차 항계수 해볼게. 1차 항계수 하면 이거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z, 마이너스 5z. 그럼 마이너스 5az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a가 있었으니까. 자, 상수항 몇 a? 이렇게. 자, 두 번째 얘 정리가 할게요. 이렇게 전개하면 2차 항 뭐 나와요? z제곱. 그 다음에 1차 항계수 뭐 나와요? b. 그 다음에 마지막 얘 2차 항계수 뭐 나와요? 1차 항 뭐 나와요? 그 다음에 상수항 얘 하나만 넘길게요. 그냥 마이너스 12는 0. 자, 그러면 끝에서부터 얘가 0 되고 0 되면 되니까 얘가 0이다 해서 a는 뭐다? 6이다. 여기다 6을 넣었어. 근데 얘가 원래 는 0 되고 얘가 는 0이다 이렇게 풀 건데 얘가 는 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a 즉 마이너스 12 이렇게. 여기서 b 더하기 2c는 b 더하기 2c는 5a. 그래서 30. 이게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 위의 식에다 2배 하면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c는 마이너스 24.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3b는 6 더하면 b는 마이너스 2. 일단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32가 돼야 되니까 c는 16. 근데 혹시 몰라. 잘못 계산했을 수도 있으니까 위에다 넣어볼게요. b자리 마이너스 2 넣으면 4 빼기 16 마이너스 12. 아, 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확실히 스텝 3 같이 3인 것처럼 굉장히 풀이 과정이 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내신에서 나오면 약간 과감하게 마지막으로 좀 밀어둘 필요가 있어. 왜냐면 이 과정 중에 하나라도 계산 실수하면 답이 틀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순 연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은 일단 손관대로 정리를 해봤더니 y는 어쩌고저쩌고 z. 그럼 x도 뭐 z. z는 그냥 z. 그래서 여기 axy가 아니라 axy. 그러니까 x랑 y를 사라지고 다 z에 관한 식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z에 대한 제곱, z에 대한 1차, z에 대한 상수 해서 0, 0, 0, 쫙 연산. 그러니까 다 연산의 문제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 3개 더 하라고 했어서 정답은 20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마지막 84번. 자, 84번은 너무 유명한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는 잘 나오지도 않는 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눈 감고 풀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풀이를 외워놔도 이상하지 않은 얘로 나누었을 때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검산식을 써달라는 거니까 검산식을 한번 써보려고 검산식 한 번만 갈게요. x의 n승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이게 주어예요. 뭘로 나눴을 때?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뭐냐면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x를 그냥 3을 넣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게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 왜냐면 얘를 모르니까 얘를 그냥 불확실함을 없애고 싶은 거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미지수가 몇 개인데? 2개잖아. A, B를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3 넣으면 이 문제 풀이는 끝나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쓰기에는 이 문제는 A, B를 절대 구할 수 없어. 그래서 우변을 잘 찾아봐.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지만 풀이 과정을 거의 모든 애들이 외우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변의 식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 있거든요. 우변식에서. 뭐가 공통이죠? 3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잖아. 좀 풀 문장으로 말해줘. 3은 아니지. 뭐를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 x-3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 될 거야. 우변의 식의 특징이. 그러면 이걸로 한번 묶어내보면 얘 전개해서 다시 이 모습 나오려면 이거 한 번 묶어낸 거니까 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등호는 영어에서의 비동사 같은 느낌이잖아. 좌변은 우변이다. 이거지.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건데 우변이 이미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얘 지금 인수분해된 느낌이거든요.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우변이? 그럼 좌변도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만 해? 그렇지. 좌변도 x-3을 꼭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만 해. 근데 잘 생각해. 이 모습이 x-3을 인수로 가질 수 있는 애예요? 절대 아니잖아요. 얘겠네. 얘야말로 x-3을 무조건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좌변은 곧 우변이니까. 그래서 우변이 가지고 있어? 그럼 좌변이 가지고 있겠네. 그럼 저는 이 왼쪽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x의 n승 쓰고요. 얘가 무조건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x-3을 쓰고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x-c 이렇게 어떤 다른 문자를 쓸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양변에 똑같이 x-3이 있길래 마치 x-3을 약간 둘 다 이렇게 나눴다라는 생각으로 나머지만 쓰면 x의 n승 x-c가 여기 있어. 괜찮아? 그럼 여기도 여기만 쓰면 x-3 qx 더하기 3의 n승 이렇게 남는 것까지 괜찮아요? 이제는 미지수 C 하나입니다. 자, 양변에 뭐 넣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이 불확실함을 지울 수 있는 숫자가 3이라서 3을 넣어볼게요. 일단 3 넣으면 x에다 넣는 거다. 승 3-c는 쇽. 와, 자 그러면 수학에서 이거랑 똑같아지려면 조심하세요. 얘가 1이 되면 돼. 여기 0 아니야. 갑자기 이걸 지울 순 없잖아. 그치? 얘가 1 되면 3의 n승 곱하기 1이 3의 n승이겠지 뭐. 2는 아닐 거잖아. 5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얘 자체가 1이 되면 돼. 그럼 다 끝났어. C가 뭐여야 돼? 2여야 돼. 여기서 정말 다 와놓고서 갑자기 이거 C3 이렇게 하면 문제 큰일 나는 거야. C가 뭐라고? 꼼꼼하게 가세요. C는 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끝났어요. 이거 전개한 게 얘라 그랬잖아. 그래서 A는 뭐고 B는 뭐다? 이게 답이에요. 이 C를 찾았더니 얘가 얘니까 이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왜 그 당시 어려웠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이유 없이 3을 그냥 넣었으면 첫 번째 줄에서 풀이 막히고 끝 못 풀어요. 근데 뭐지? 뭔가 풀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x-3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x-3을 묶어내서 한번 써봤더니 우변이 만약에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라면 좌변도 가지고 있었겠지. 근데 얘는 그걸 가질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얘는 인수가 x밖에 없잖아. 그치? 여기에서 무조건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구나 해서 얘를 x-c, x-3 그래서 얘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리고 그럼 이거랑 이거 곱한 게 얘랑 똑같다는 거잖아. 여기서 이제 3을 대입해 본 거지. 미지수가 하나일 때 3을 넣는 건 괜찮아. 근데 아까 그냥 3 넣으면 미지수가 구해야 되는 게 2개인데 3 넣어버리면 그냥 문제가 거기서 끝나버려. 못 풀어. 그래서 C 여기 마지막까지 주의 집중해서 C가 2라는 거 3 아니고 얘가 1 되면 되는 거니까 C가 2다. 그래서 얘 전개한 게 얘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